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살아가는 중이죠. 그리고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에서 온 새로운 이웃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 액수는 단순히 몇억 원 수준이 아니라 상상 이상의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실로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나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많은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겪는 고통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구축한 그 거대한 지원 시스템의 속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원금의 액수를 세어보는 것을 넘어설 겁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촘촘하게 얽혀 작동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실체를 파헤쳐 볼 거예요.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설계가 담겨 있고 어떤 의도와 한계가 공존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말이죠. 또한 이 시스템 속에서 각자의 삶을 꾸려가는 탈북민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속에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진짜 얼굴, 즉 또 다른 한 단면을 깊이 있게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저 탈북민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인간적인 고뇌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며 함께 나아가려 애쓰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민낯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사회의 부단한 노력, 그 빛나는 성과와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한계점들까지 가감없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시스템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탈북민들의 진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력과 그 한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남과 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 통일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테니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자, 그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탈북민들의 진짜 삶, 그리고 그들을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들의 여정은 낯선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처럼 언어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른 대한민국에 처음 도착하는 순간이죠.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이들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들을 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바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이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상징적인 시작점은 바로 하나원입니다. 1999년 문을 연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첫 관문과도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그들은 남한의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 방식까지 배우게 됩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 학교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초기 정착 지원 시설들은
이처럼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막막함에 손을 내밀어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려 애썼던 거죠. 이렇게 태동한 정착 지원 시스템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정교하고 다각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그물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설계된 도시 계획처럼 각자의 역할과 목적을 가진 다양한 지원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초기 정착금과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 이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정착금은 단순히 생활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 역할을 하고 주거 지원은 낯선 도시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지원입니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성인 탈북민들에게도 한국 사회의 변화된 교육 환경에 발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학습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은 자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남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용접부터 미용,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까지 보듬는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트라우마,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 등 탈북민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사회는 탈북민들이 물리적인 정착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처럼 각 파트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딪히는 그 현실적인 벽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잘 짜인 악보대로 연주를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소음과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연주를 방해하는 상황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한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탈북민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사회적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취업 면접관의 시선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혹은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서 문득 들려오는 차가운 시선이나 무심한 말들은 이들에게 깊은 심리적 장벽으로 다가오죠. 이러한 편견은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존재하며 이들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사회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도로 발전한 정보화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은 또 다른 난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그리고 급변하는 유행과 문화 코드들이 이들에게는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행성의 불시착한 우주인처럼 익숙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부터 공공서비스 신청 방법, 심지어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방식까지 남한 사회의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새롭게 학습해야 할 과제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은 말 그대로 초기를 위한 마중물일 뿐, 지속적인 소득과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죠. 북한에서의 경험이나 기술이 남한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직무 역량을 단기간에 쌓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을 짓누르는 것은 고향을 떠나온 과정에서 겪었던 깊은 심리적 외상일 겁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 해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때로는 불쑥 튀어나와 일상생활을 흔들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악몽,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깊은 불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이들을 외로움의 늪으로 끌어당기곤 하죠. 주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 그 외로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식탁에 앉아 쓸쓸히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은 이들이 겪는 고독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일 겁니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은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 환경과 남한의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사이의 격차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또래 친구들의 시선이나 무심코 던지는 말들은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부모는 자녀의 어려움을 보며 또 한 번 가슴 아파하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녀의 학업 문제나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 격차를 넘어 한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사회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실로 정교하고 다각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지만 그 시스템의 설계도와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크고 깊은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촘촘한 지원망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리고 법과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마치 잘 지어진 건물이지만 거주자의 실제 생활 습관이나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스템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함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탈북민 지원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사회적 장벽들이 이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가 마주한 질문 앞에서 한국 사회는 그저 현실에 머물러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고민과 성찰 끝에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꾸준히 기울여왔죠. 마치 세월의 흔적이 깃든 건물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리모델링하듯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온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사연과 필요에 귀 기울이는 맞춤형 접근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개개인의 학력, 경력, 심리 상태와 가족 구성원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여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진정으로 자립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섬세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는 민간 단체들의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 정서적 지지를 위한 멘토링, 그리고 긴급생활 지원 등 정부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요. 또한 탈북민들이 고립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풀뿌리 노력들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깊은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분야는 더욱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원이 아닐까요? 이 모든 변화의 움직임은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유연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